90년을 살며 깨달은 인생의 7가지의 지혜. 오늘은 제가 90년간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서 결정된다. 교세라를 창업한 이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공했지만 한순간에 폭삭 망하기도 했으며, 성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닷속에 커다란 기둥이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면 위로 그 기둥의 방향과 굵기가 보이실 겁니다. 기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기둥의 굵기는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것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을 살짝만 바꿔도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다르게 보일 겁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은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나타내고, 기둥의 뿌리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성격과 성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격이나 성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성격이나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고요.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마음가짐이 틀려먹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이 뛰어나 보였지만 큰 성공이 왔을 때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이미 수련이 된 사람이라면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없는 것을 인정하자.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에 없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고, 세상에 비밀은 없으며,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지식도 세월이 지나가면 더 나은 지식에 의해 대체되었고, 내가 한 경험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지금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인 듯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편견에 갇히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비밀은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는 행동이나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유한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서서히 좀먹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인생의 보탬이 됩니다. 세상에 공짜 또한 없습니다. 무엇이든 그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이고, 쉬운 것에는 언제나 시간과 노력을 뛰어넘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공을 조심해야 해요. 갑작스럽게 돈이나 명성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토대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 또한 한순간이에요. 또한 열심히 살아서 대가를 지불했어도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신세 한탄하거나 머무르지 말아요. 아직 제대로 된 요령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토대를 쌓아나가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부터 시작해서 제 나이까지 온다면 30년은 더 남았으니까요. 급한 마음에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면 부실 공사가 될 게 뻔하잖아요. 모두들 설계도 없이 급한 마음에 집부터 지으려고들 해요. 아직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사람에게서 설계도를 구하세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차근차근 집을 지으면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당신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겁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던 교세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글로벌 기업인 IBM 컴퓨터에 들어갈 부품 수주를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한 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의 주문이었고, 다른 유명한 제조 기업들을 제치고 얻어낸 기회였기에 우리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지. 하지만 고난은 그때부터였어요. 세계적인 기업 IBM의 품질 기준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에 비해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고, 당시 교세라의 정확도 기준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가 세계 첨단 산업계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루에 100번씩 되뇌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 공장에서 직원들과 숙식을 함께 했고, 작업의 전 과정을 지도하고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는 제조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을 정리하고 설비반장들에게 지시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에 걸쳐 샘플이 완성되었으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불량품으로 대부분이 반품되었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웠던 것은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저를 구해준 것은 군말 없이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이었습니다. 정확히 7개월 만에 최종 합격하였고 대규모 수주 물량은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다. 바로 명성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따라 잡다 보니 어느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세라믹 부품 회사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성공 확률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100%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경험의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시킬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기세라고 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기세가 없다면 성공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싸워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겠다는 투지 기세가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겸허히 하라. 겸허함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요즘 사람들에게서는 이 겸허함이 없다.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스스로를 제어하며 담담하고 태연하게 행동해야 해요. 서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역할이 전적으로 나만의 소유일 까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내 노력이 있었더라도 우리 조상님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미 만들어졌던 것을 내가 배운 것이고 물려받아 제조합한 것일 뿐이에요. 나는 그저 갈고 닦는 노력을 했을 뿐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또 그것이 만들어낸 성과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겸허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능을 온전히 사유물로 여기는 사람은 재물은 얻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는 자본과 기업은 결국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고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과 영속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 재능보다 덕을 갖추어야 한다.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즉, 공적은 돈으로 높이 사면 되는 것이며 인격이 고결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두고두고 쓰는 겁니다. 가정이나 기업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조직은 능력과 인성,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진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살림, 즉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태산은 작은 흙덩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려받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우선은 능력이 있는 수많은 인재를 받아들이고 키워야 합니다. 적당한 보상 체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수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열정과 능력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직의 에너지는 성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에 인성까지 두루 갖춘 사람을 발견한다면 리더로 만들어야 합니다. 덕을 갖춘 자가 구성원들의 능력을 아우르며 비전을 제시할 때 모두가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갑니다. 여섯째, 모두의 성공을 위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회사의 존속 이유는 이윤 창출입니다. 하지만 이윤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두가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개인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을 어떻게든 설득하였고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제안했습니다. 애매한 타협안으로 반대 세력들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4조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일본항공이 파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경영을 맡아 가장 처음 했던 것도 바로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도 회사의 비전을 직원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것, 조직에서 또는 집단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재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운은 신중히 받아들인다. 재난과 행복. 이 둘은 인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재난이 찾아오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는지에 따라 재앙과 고난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난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쳐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 정도 상처로 끝나서 다행이다. 큰 사고는 아니었잖아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해야만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저희 회사가 의료용 무릎 관절 제품을 정부 허가 없이 제조하여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어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이 수없이 저를 찾아와 뒤로 고개 숙인 저의 모습을 내보냈지만 그렇게 끝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재난과 고통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